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북선, 과연 그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계 해전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던 전설적인데, 거북선이 단순한 철갑선이라는 인식 너머 191자. 상상을 초월하는 치밀한 설계와 놀라운 과학적 원리로 무장된 시대를 앞서간 걸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북선의 진정한 가치와 그 안에 숨겨진 위대한 비밀들을 211자 함께 탐험하며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흔히 교과서에서 보던 단순한 모습 그 이상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59자 거친 파도를 가르며 웅장한 실루엣을 드러내는 거북선은 단순한 군함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당대 최고의 기술력과 지혜를 집약해 탄생시킨 종합예술품과도 같았죠. 199자 임진왜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순신 장군의 고뇌와 조선 기술자들의 땀방울이 한데 모여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을 현실로 만들어낸 결정체였으니 말입니다. 190자 거북선의 설계 하나하나에는 예적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간절한 염원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160자 이 배가 어떻게 그토록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특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34자 그렇다면 과연 거북선은 어떤 혁신적인 설계로 무장되어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거북선의 상부를 덮고 있는 견고한 덮개, 즉 개판이라 불리는 구조물입니다. 203자 이 덮개는 단순히 배 안의 병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넘어 적군이 감히 배 위로 올라탈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불멸의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187자 마치 철옹성처럼 단단하게 짜여진 나무 덮개 위에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쇠못, 바로 첨갑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죠. 154자 이 쇠못들은 그저 장식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왜군 병사들이 거북선에 접근하여 배 위로 뛰어오르려 한다면 이 수많은 쇠못들이 그들의 발을 찢고 미끄러뜨려 적의 등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215자 상상해보세요. 거친 바다 위에서 적의 배에 뛰어들려던 왜군이 날카로운 못 위에서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지는 아수라장 같은 상황을 말이죠. 188자 이처럼 거북선의 덮개와 첨갑은 단순한 방어막을 넘어 적의 전술을 무력화시키는 치밀한 방어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169자 게다가 이 덮개 아래에서는 조선 수군이 안전하게 움직이며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30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공간에서 병사들은 침착하게 화포를 장전하고 활을 쏘며 적을 향해 다양한 공격을 퍼부었죠. 172자 덮개는 마치 움직이는 요새처럼 내부 승조원들에게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었고 동시에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기능했습니다. 189자 이처럼 거북선은 겉으로 보이는 강인함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하여 적에게는 공포를, 아군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주었던 것이죠. 193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거북선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 견고하고 영리한 덮개와 쇠못에 있었답니다. 172자 견고한 덮개와 날카로운 쇠못으로 적의 접근을 막아냈던 거북선. 하지만 이 배의 진정한 위력은 단순히 방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북선은 그 자체로 움직이는 거대한 화약고이자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심리전의 달인이었죠. 이제 거북선의 두 번째 비밀, 바로 압도적인 공격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거북선의 상징과도 같은 용머리, 단순히 위험을 뽐내기 위한 장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용머리는 적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강력한 전술 무기였습니다. 뱃머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유황 연기는 마치 살아있는 용이 불을 뿜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그 자욱한 연기는 적군의 시야를 가려 혼란을 야기했고 동시에 조선 수군에게는 일종의 신호탄 역할을 하며 전투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검은 배가 용의 형상을 하고 연기를 뿜어낸다면 적들은 얼마나 큰 공포에 사로잡혔을까요? 단순히 연기만 뿜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머리 안에는 화포가 설치되어 있어 연기와 함께 불을 뿜으며
적에게 실질적인 피해까지 입힐 수 있었답니다. 이는 마치 용이 포효하며 불을 뿜는 듯한 생생한 광경을 연출하여 적의 사기를 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거북선의 옆구리, 즉 현측에는 다양한 종류의 화포들이 빈틈없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같은 대형 화포부터 작지만 이력적인 현자총통, 황자총통까지 그야말로 움직이는 포대였죠. 이 화포들은 단 한 방향으로만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포신을 돌려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적선들이 거북선을 포위하려 다가올 때 거북선은 마치 고슴도치처럼 사방으로 불을 뿜어냈습니다. 갱음과 함께 터져나가는 포탄들은 적선들을 산산조각 내고 혼비백산한 왜군들을 바다로 내던졌죠. 한 번에 여러 방향에서 쏟아지는 집중포화는 적의 전열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사기를 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거북선은 이렇게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적군에게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지옥과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적들은 거북선을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강력한 화포와 견고한 방어를 갖추었더라도 배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이죠. 거북선은 마치 물고기처럼 자유자재로 바다를 누비는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거북선이 당시 조선 수군의 주력함이었던 판옥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판옥선은 넓고 평평한 선체 덕분에 안정성이 높았고 얕은 수심이나 좁은 해협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죠. 거북선 역시 이런 장점을 그대로 물려받아 복잡한 해안선과 좁은 수로가 많은 한반도 지형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돛 대신 수십 명의 격군들이 젓는 노를 주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이 덕분에 거북선은 바람이 불지 않거나 역풍이 부는 상황에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었고 급선회나 후진까지 자유롭게 구사하며 전술적 유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좁은 수로를 쏜살같이 가로지르며 적의 허를 찌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 적진을 교란하는 모습은 왜군에게는 악몽 그 자체였을 겁니다. 거북선은 단순히 포격함이 아니었습니다. 적진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여 적선들의 대형을 흐트리는 돌격선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했죠. 견고한 선체와 뾰족한 뱃머리로 적선을 들이받아 파괴하고 혼란에 빠진 적진을 뚫고 지나가며 아군 판옥선들이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쇠망치처럼 적의 방어선을 부수는 선봉장이었던 셈입니다. 또한 거북선은 판옥선과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입체적인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거북선이 적진을 휘저으며 혼란을 주면 판옥선들이 뒤이어 화포를 쏟아붓거나 적선을 포위하여 섬멸하는 방식이었죠. 거북선은 이렇게 뛰어난 기동성과 파괴력을 겸비하여 수적 열세 속에서도 예군을 상대로 통쾌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며 적의 허점을 파고들었던 거북선의 전술은 당대 해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거북선은 단순한 공격력을 넘어 유연한 기동성으로 전장을 지배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거친 파도를 가르며 적진을 꿰뚫는 거북선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거북선이 과연 전부일까요? 단순히 철갑을 두른 강력한 배를 넘어 거북선은 조선의 한계를 뛰어넘어 당대 최고의 기술과 지혜를 집약한 종합예술품과도 같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해상 전투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이 혁신적인 설계 속에는 과연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거북선이 지닌 진정한 가치, 즉 단순한 배가 아닌 시대를 앞선 걸작으로 불리는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먼저 거북선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인 덮개와 그 위에 솟아난 뾰족한 쇠못, 바로 첨갑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거북선 상부의 견고한 덮개는 적군이 감히 배 위로 발을 디딜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는 철통 같은 방어막 역할을 수행했죠. 이 덮개는 단순히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 그 위에 촘촘히 박힌 쇠못, 즉 첨갑 덕분에 적의 등선 시도를 원천 봉쇄하는 기발한 방어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격렬한 전투 중에 적군 병사들이 거북선 위로 뛰어오르려다가 날카로운 쇠못에 걸려 미끄러지거나 부상을 입는 장면을요. 왜군에게는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멸의 방패였을 겁니다. 이 덮개는 또한 내부 승조원들을 적의 화살이나 포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도 해냈습니다. 승조원들은 덮개 아래에서 안전하게 화포를 장전하고 발사하며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된 채 오직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으니 거북선은 그 자체로 움직이는 해상 요새와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북이가 등껍질 아래에서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만 머리를 내밀어 공격하는 듯한 모습이랄까요. 이처럼 치밀하게 설계된 덮개와 첨갑은 거북선이 단순한 방어막을 넘어 적의 전술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적 도구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거북선의 무시무시한 공격력, 즉 용의 포효라 불릴 만한 화력 집중의 과학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거북선은 그 이용만큼이나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죠. 특히 용머리 부분과 배 옆구리, 즉 현측에 배치된 다양한 화포들은 적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용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맹렬한 불길과 함께 거북선 옆구리에 자리한 수많은 화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으며 사방으로 포탄을 쏟아내는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광경이었을 겁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다방향 화력 시스템은 적군 함대의 대형을 순식간에 흩뜨리고 전열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용머리에서 단순한 포격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용머리에서는 강력한 화포와 함께 연막탄이 뿜어져 나왔는데요. 이 연막은 단순히 적에게 심리적인 위압감을 주는 것을 넘어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전장을 뒤덮으면 적의 시야를 가려 혼란에 빠뜨리고 아군의 움직임을 감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마치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유령선처럼 예군에게는 거북선의 존재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공포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화력과 심리전, 그리고 시야 차단이라는 다층적인 전술이 한데 어우러져 거북선의 공격력은 더욱 강력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치밀한 설계는 거북선이 단순한 무력으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략과 과학적 원리가 결합된 결과물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거북선은 단순히 공격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유연한 기동성과 전술 유연성 또한 거북선의 핵심적인 강점이었죠. 판옥선을 기반으로 설계된 거북선은 좁은 해협이나 복잡한 지형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며 적의 허를 찔렀습니다. 돛 대신 주로 노를 사용하여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점은 해전에서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을 자유롭게 유영하듯 거북선은 적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 적진을 교란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며 예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거북선은 또한 적선에 맹렬히 돌진하여 적의 진영을 붕괴시키는 돌격선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견고한 선체와 뾰족한 뱃머리로 적선을 들이받아 파괴하고 혼란에 빠진 적진을 뚫고 지나가며 아군 판옥선들이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죠. 마치 쇠망치처럼 적의 방어선을 부수는 선봉장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돌격 전술은 수적 열세 속에서도 예군 함대의 조직력을 와해시키고 아군이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거북선이 적진을 휘저으며 혼란을 주면 판옥선들이 뒤이어 화포를 쏟아붓거나 적선을 포위하여 섬멸하는 방식이었답니다. 유연한 기동성과 파괴력을 겸비한 거북선은 당대 해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네, 거북선이 가진 진정한 위력은 단순히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그 엄청난 돌격력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 육중한 철갑 속에 적을 그야말로 압도하고 섬멸할 수 있는 강력한 다방향 화력 시스템이 치밀하게 숨겨져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바다의 요새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거북선은 뱃머리의 용형상부터 선체 양옆의 현측까지 다양한 종류의 화포들을 빈틈없이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공격 체계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예군 전함들이 거북선을 포위하려 접근하는 그 순간 뱃머리에 장식된 용의 입에서 섬뜩한 연기가 거침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연막탄은 단순한 위협용이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시야를 가려 예군 함대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고 동시에 미지의 존재에 대한 심리적인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그야말로 전술적인 심리전 무기였죠. 연기 속에서 형체조차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워 당황하며 우왕좌왕하는 적들에게 거북선은 그 다음 일격을 가합니다. 좌우 현측의 도열한 수많은 화포들이 마치 폭풍우처럼 일제히 불을 뿜어대는 겁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등 당시 조선의 자랑스러운 최신의 화포들이 동시에 불을 뿜어내는 굉음은 전장을 지옥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 엄청난 폭음과 함께 쇠뇌와 화살, 그리고 거대한 쇠구슬들이 빗발치듯 적선으로 쏟아져 내렸으니 예군들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포탄과 화살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거북선이 가진 이 다방향 화력 시스템은 어느 방향에서든 적을 맹렬하게 공격할 수 있게 했고 마치 거대한 철갑 거북이가 불을 뿜으며 바다를 지배하는 듯한 압도적인 공포감을 자아내는 광경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이 괴물 같은 전함 앞에서 예군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 전의를 상실했을 테고요. 거북선의 등껍질 위에는 뾰족한 쇠목까지 박혀 있어 적군이 접근하여 올라타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니 그야말로 완벽한 해상 요새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거북선의 놀라운 점은 단순히 막강한 공격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육중하고 견고한 겉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거북선은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유연하고 민첩한 기동성을 자랑했죠. 거북선은 이미 당대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던 판옥선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기에 좁은 해협이나 암초가 많은 복잡한 지형에서도 그야말로 뛰어난 민첩성을 발휘하며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돛보다는 노를 주로 사용하여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으니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조선 수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는 전술 운용에 있어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군 함대가 아무리 덩치가 크고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한들 좁고 복잡한 수로에서는 그 수적 우위와 대형 전함의 장점을 전혀 살릴 수 없었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거북선이 맹활약했습니다. 좁은 해협을 마치 번개처럼 빠르게 돌파하며 예군 진영 한가운데로 거침없이 돌진하고 마치 쇠망치나 거대한 쐐기처럼 적의 밀집 대형을 산산조각내는 돌격선 역할을 톡톡히 해냈으니까요. 거북선이 적진을 휘저으며 혼란을 야기하고 진영을 붕괴시키면 그 뒤를 바싹 따라오던 판옥선들이 화포를 쏟아붓거나 적선을 포위하여 섬멸하는 그야말로 입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계 전술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러한 거북선과 판옥선의 유기적인 연계는 조선 수군의 전술적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거북선이 적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 적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혼란을 주면 판옥선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화력을 집중 지원하며 적을 고립시키고 이어지는 백병전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죠. 바람의 방향이나 조류의 흐름 같은 자연 조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인력으로 움직이는 노의 힘과 숙련된 선원들의 탁월한 조타 능력만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였으니 예군으로서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거북선은 그야말로 종잡을 수 없는 바다의 유령과도 같았을 테니까요. 결국 거북선은 단순히 철갑을 두른 배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이 가진 최고의 과학기술력과 전략적 지혜, 그리고 전술적 통찰력이 모두 집약되어 탄생한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해상 병기였던 거죠.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이라는 혁신적인 무기를 통해 수적 열세 속에서도 예군 함대의 조직력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조선 수군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거북선은 그야말로 당대 해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시대를 훨씬 앞서간 걸작 중의 걸작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겉모습 너머 이렇게 치밀하고 다층적인 설계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경이롭지 않으신가요? 거북선은 단순히 적을 파괴하는 도구를 넘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최적의 해답을 찾아낸 조선의 빛나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좁은 수로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고 강력한 다방향 화력으로 적을 압도하며 기존 함선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입체적인 전술을 가능하게 한 그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도전을 오직 지혜와 혁신으로 극복해낸 선조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영감을 줍니다.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 해결에 귀중한 통찰과 용기를 주는 살아있는 교훈인 셈입니다. 우리는 거북선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통해 위기 속에서 혁신을 통해 난관을 극복했던 선조들의 불굴의 의지와 탁월한 지혜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혁신과 지혜는 비단 거북선에만 국한되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대를 풍미했던 놀라운 발명품이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지식의 바다로 여러분을 깊이 초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북선을 통해 마주한 지혜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거북선은 그야말로 조선이 직면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총체적인 지혜를 모아 탄생시킨 종합적 문제 해결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위태롭던 그 시절, 우리 선조들은 오직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죠. 거북선은 이 모든 노력의 한데 어우러져 피어난 위대한 꽃과도 같았습니다. 이 한 척의 배 안에는 당시 조선이 가진 최고의 과학기술력과 적의 허를 찌르는 탁월한 전술적 지혜, 그리고 어떤 역경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마치 오랜 시간 겹겹이 쌓인 지층처럼 선조들의 땀과 고민, 그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거북선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완벽하게 통합되었던 겁니다. 단순히 철갑을 두른 배라는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 그 속에는 당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설계와 적의 대규모 함대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운용 방식이 숨쉬고 있었죠. 그것은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두뇌와 같았습니다. 좁은 해협을 빠르게 돌파하며 적의 진영을 흐트러뜨리고 사방에서 불을 뿜는 화포로 적을 압도하는 모습은 단순한 전투를 넘어선 예측 불가능한 전략의 향연이었죠. 거북선은 수적 열세 속에서도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그야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극복해낸 인류 역사에 빛나는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거북선을 통해 느끼는 웅장함과 감동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한 국가의 생존이 걸린 위기 앞에서 평범한 이들이 모여 비범한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것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과정은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거북선은 단순히 박물관에 전시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 혁신을 통해 난관을 극복했던 선조들의 불굴의 의지와 탁월한 지혜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임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살아있는 교훈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거북선 이야기는 비단 임진왜란이라는 특정 역사적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통찰과 용기를 제공하는 나침반과도 같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응하며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맞서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거북선은 중요한 지혜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냈던 선조들의 정신은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지혜를 모으고 혁신을 추구한다면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사고방식과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거울과 같죠. 역사의 지혜는 결코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거북선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결국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아닐까요? 이처럼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혁신과 지혜는
비단 거북선에만 국한되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던 지식의 바다로 여러분을 깊이 초대하며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